되는데 일단 미신이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글에서는 미신이라는 것이 다루어지는데 미신은 화제로서 좀 부족합니다. 전체를 포괄하지 못해요. 미신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고 보면은 자, 처음 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미신이란 애당초 불합리한 것이다. 교육이 널리 보급되고 과학이 진보했는데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상한 일이다. 자, 이 불합리한 미신이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왜 안 없어지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쭉 읽어보면은 미신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 아직도 미신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의 화제는 오늘날에도 미신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 자, 이것이 화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화제가 되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일단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미신을 믿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부조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부조리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부조리한 부분은 무엇인가? 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단 넘어가면은 갑자기 느닷없이 고대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고대인들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자, 우리는 현대인들입니다. 자, 그럴 때 고대인들은 미신을 믿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미신을 믿습니다. 그럴 때 고대인들과 이 현대인들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비슷하거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바로 오늘날에도 미신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를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두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자,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 자연의 법칙을 몰랐던 고대인은 갖가지 자연현상, 즉 번개나 천둥, 일식, 월식, 탄생이나 죽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힘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 영혼의 힘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자, 다섯 번째 줄. 근데 선한 영혼보다는 악한 영혼이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줄. 미신 속에 사악한 영혼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자, 결국은 자연현상이 있는데 그 자연현상은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즉, 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현상, 그리고 이런 영혼의 힘, 이런 것들 통해서 자기가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미신을 믿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대인들은 설명할 수 없는 자연현상,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미신을 믿은 겁니다. 자, 설명할 수 없는 자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미신을 믿었는데, 자, 그런데, 자, 마지막 문단으로 갑니다. 과거에 불가사의했던 현상들은 대부분 오늘날 과학적으로 해명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자연현상들을 다 설명해 준 거죠. 자, 설명된 거죠. 그런데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행, 예측 불가능한 사태,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즉, 현대에도 예측 불가능한 불행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 미신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결국 또 나왔죠. 요컨대 결국 아무튼 자, 중요한 접수사라고 했습니다. 미신은 무당이나 미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 문명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 곁에도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죠. 화재, 오늘날에도 미신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 뭔가요? 예측 불가능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미신이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주제문 쓸 때 이거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미신이 없어지지 않은 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이다.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한 문장으로 쓰면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두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해보죠. 그럼 두 문장으로 요약할 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뭔가요? 이 내용 들어가야 합니다. 고대인들이 예측할, 설명할 수 없는 자연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신을 믿었던 것처럼 현대인들도 그렇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즉, 요게 주제문이고요. 그 주제문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핵심적인 이제 논지전개 방식이 이제 비교대조이기 때문에 그 비교대조에 이제 쓰인 요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주제문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요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약의 요령에 대한 설명을 이제 꽤 자세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총 3시간에 걸쳐서 하는데 그 첫 번째 시간에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들을 연습해 봤습니다. 자,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어떤 글을 쓰든지 그 글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시문 이해의 기본이 바로 이 한 문단 또는 두 문단으로 된 이 글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주제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제문을 파악하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논술 공부할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언어 공부하죠. 언어 공부할 때 각각의 문단의 중심 문장을 뽑는 연습, 그리고 그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추론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어 능력과 논술 능력은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어 공부 열심히 하면은 논술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언어 공부를 문제풀이 정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개념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할 때 논술도 잘할 수 있는 언어 공부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술을 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건 했으니까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들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 수업 듣기 전에 이 문제를 써보는 것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